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12월 31일 날 그 체계도 콘서트는 12월 그 13일 날 오후 2시에 그때 접수를 받습니다. 그때 티켓팅을 하게 되니까 네, 12월 13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예. 네, 13일 2시에 티켓팅을 합니다. 하여튼 네. 작년에 3분 만에 마감돼 가지고 기사 봤어요? 네. 기사로도 나왔어요. 네,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네. 네. 와 할 건 아니고 할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올 수 있는 분은 오셔도 되고 실강 분들은 뭐 직접 보게 되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안 오셔도 되고 동상 보신 분들은 그때 한번 오셔도 됩니다. 노량진에서 하게 되니까 노량진에서 하게 되고 일단 선착순 150명입니다. 150명. 네?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는 거는 12월 31일 일요일이고요.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체계도 1번부터 15분까지 하루에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그날 오시면 오시움 굿즈 오시움 굿즈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네, 오시움 굿즈. 연예인 굿즈도 아니고 오시움 굿즈를 그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날 하겠네. 뭐 체계도 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체계도 하고 그 다음에 캘린더 형식으로 넘기는 거 탁장에 올려놓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L 홀드 하고 그 다음에 그 노트가 있어요. 노트 쓰는 거 노트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OMR 부분 쓰는 거 있어요. 그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키링하고 키링이 어떤 건지 알죠? 그냥 제 사진 달려 합격 키링이라 그래서 제 사진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쑥스럽긴 한데 하여튼 그날 그거를 한 사람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그날 오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0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드리는 그런 겁니다. 자 보시죠. 공짜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공짜입니다. 대신 이제 그날 오실 때 합격서가 아마 나올 쯤 됐기 때문에 합격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인회도 가지기 때문에 합격 사인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뭐 실강을 들으니까 뭐 바로바로 받으시면 되는데 온라인 수험생들은 며칠 전에 밴드에서 톡을 하셨대요. 제주도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제주도에서 올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허가 대상 부분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개발 계획서 저 이렇게 개발할게 하고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 되죠. 그럼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무엇에 맞아야 돼요? 허가 기준. 그렇죠. 그래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 주겠다. 그럼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거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도시군에서 사적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질 때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려면 이 사적 행위 규모가 너무 크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규모를 제한합니다. 얼마 미만 이렇게. 근데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틀려요. 뭐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아무래도 좀 규모를 크게 해줄 수 있지만 개발이 된 땅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규모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한 어떤 내용과 이 사적 개발 행위가 뭐가 돼요?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어긋나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었을 때 다른 것들하고 자연이나 뭐 이런 것들 조화가 돼야 돼요, 안 돼요? 조화가 돼요. 조화가 안 되면 혼자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지 또 확인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걸 설치한다고 했으면 그 설치하는 건물이나 뭘 하려고 했을 때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가 확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생각해보면 내가 건물에서 밖에 나오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도로가 없는데 내가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내가 거기서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반시설을 내가 하겠다는, 기반시설 내가 건물을 지으니까 기반시설을 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다는 계획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 그런 계획 없이 내가 사적 개발 행위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가 깔려 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용지가 확보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게 바로 허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13페이지 책 가지고 계신 분들 213페이지 가운데 가로 2번, 가로 1번이 이제 허가 신청을 한 거고, 가로 2번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 부분에 맞춰서 허가를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지금 박스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박스에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줄여서 이 얘기입니다.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규모에 뭐 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사적 개발 행위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 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규모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규모는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 딱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박스에. 뭐 주거 지역이 얼마죠? 1만. 상업 지역 얼마? 1만. 공업 지역은 또 3만. 그리고 녹지 지역 중에 보전 녹지는 5천, 자연이 1만, 생산이 1만, 관리가 3만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면적 부분으로 같이 한번 용도를 묶어 볼게요. 책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원래 외웠던 대로 주, 상, 공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시 배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니까 면적이 나오니까 면적을 다르게 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같은 것끼리 지역을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농림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얼마냐면 3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농림지역에 사적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개발 행위는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4만을 짓고자 한다. 허가가 안 나요.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허가를 내려면 규모를 줄여야 돼. 근데 조심하실 거는 3만 미만이라는 얘기는 3만이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미만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예요? 그렇죠. 2만 9,900 뭐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이 얼마냐면 이거는 1만. 이 지역에 내가 사적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규모는 1만 제곱미터를 넘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아무래도 보전이죠. 보전은 개발 행위 규모를 더욱더 규제하겠죠. 얼마일까요?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제일 낮아요. 이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내용을 우리가 1월 달부터 하는 수업 내용에서 보통 외우는데 그때 외우게 되면 이런 수치들이 외울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울 게 또 따로 있고 지금부터 반복체에서 외워야 될 것은 제가 기초과정 체계할 때 미리 집어넣었어요. 지금부터 자주 보게 되면 외우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부가 있었고요. 농구부가 있었어요. 야구부는 되게 유명한데 농구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야구부는 어디서 하냐면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농구부는 어디서 해요?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그 농구부도 아닌데 그 농구부가 있는 체육관 가서 농구공 있잖아요. 그 농구공 관리하는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명이 입학할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수업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맨날 농구공 관리만 하는 거예요. 3명이.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야, 좀 대단하다 이래서 상을 준 거예요. 그 3명만. 3명만 상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욕을 받는 거예요. 욕하고 야, 그 3명만 상 주노 임마. 이러면서 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죠? 이 5,000명 다 어떻게 할 거냐? 5,000명 다 보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농구공 관리하는 몇 명만? 3명만. 상준호 임마. 농구공 관리하는 3명만 상준호 임마. 5천은 다 보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농구공 관리 3만 상준호 임마. 이게 이제 기억이 나요. 문장을 딱 보면서 이렇게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준옥이 얼마예요?
1만이니까 상업지역 인마 녹지 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공 관리니까 농공 농업 이게 3명만 3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천은 보존이지. 보존 5천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존 녹지 지역 자연환경 보존 5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농공관리 3명만 상준호 인마 5천 보존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에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아직까지 안 했어요. 성장관리계획은 아직 안 했어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어긋나면 안 되죠. 이 사적 개발 행위 하는 게 계획 짠 것에 하나도 맞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획에 맞아야 되면 이제는 무엇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뭐죠? 바로 사적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옆에다 해야지. 그런 식으로 지장을 주면 안 되고 또 하나 사적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뭐 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저는 이렇게 기반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뭐 해야 돼요?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없으면 자기가 용지 땅을 기반 시설 설치하는 용지를 확보해야지. 있으면 뭐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허가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맞아야 뭘 해주겠다? 허가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허가 기준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분당 아시죠? 분당에 그 아파트를 이제 신도시 지으면서 많이 지었잖아요. 그때 아파트 지을 때 가장 필요한 자재가 뭐였냐면 콘크리트를 붓게 되는데 콘크리트가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이 들어가거든요. 시멘트는 어차피 사면 되는 거예요. 물은 어차피 있는 거고. 근데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자갈하고 모래. 이 골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부족했어요. 근데 그나마 자갈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돌이 있죠. 돌을 깨가지고 쓰면 돼요, 자갈은. 근데 모래가 참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모래는 주로 뭐냐면 강모래를 써야 돼요. 근데 강모래를 하도 다 쓰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모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바닷모래. 근데 바닷모래는 아시죠? 염분이 있어요. 그 염분을 가지고 있는 모래를 쓰게 되면 철근이 들어가거든요. 철근이 부식이 돼요, 이게. 그래서 바닷모래를 쓰면 되게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닷모래를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해서 염분 성분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이내에 오면 그 모래를 쓰도록 했다고. 근데 그 세척할 시간이 있나요? 대충 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부분이 뭐죠? 부식도 많이 생기고 부식 생기면 당연히 뭐죠? 그렇죠.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었던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크랙이 많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래가 그래서 그만큼 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냐면 그 모래를 하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래를 하는 사람. 이렇게 모래만 여기서 하고 그 모래를 가지고 성을 지을 정도로 크게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 몇 개만 그 허가권자한테 주잖아요. 주면은 바로 그냥 허가를 내주는. 그래서 그냥 모래성 사업 주면 허가 내주는 기준이었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냥 우리 외우는 건데, 자, 허가 기준은 모계성 사업 주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모래성 사업 알겠죠? 모계성 사업 주기 이렇게 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허가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허가 기준이 뭐라고요? 모계성 사업 주기. 근데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앞자를 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앞자를 따는 목적은 어차피 객관식이죠. 그럼 문장에서 키워드만 생각나면 되죠.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문장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일단 허가 기준이 모계성 사업 주기. 모가 뭐죠? 규모. 그 다음 계성은 계획이죠. 계획이고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주는 뭐죠? 주변과 조화. 기는 뭐죠? 기반시설을 확보했느냐. 이렇게 키워드만 생각나면 돼요. 문장을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우린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면 문장을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객관식은 딱딱 키워드만 생각해서 이게 문장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왜? 이런 문제는 이게 들어가는 항목을 찾는 게 포인트지 이 내용에서 어떤 항목을 바꿔서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보고 어떤 걸 외울 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외워야 되죠.
근데 외우는데 문제를 풀 수 없게 외운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외웠던 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앞자를 딴 것은 이 문장에서 바꿔서 내는 게 아니라고. 그냥 허가 기준인 걸 찾는 거예요, 보기에서. 그럼 허가 기준이 아닌 것도 집어넣어요, 안 넣어요? 넣으니까 그래서 앞자를 그렇게 모계성 사업주기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문장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장에서 단어를 바꾼다고. 그럼 그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드린 거고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사했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다른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모계성 사업주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 기준이에요. 그럼 허가 기준에 이제 맞으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허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냐면 조건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이거 하면 허가해 줄게. 너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용지 부분을 제대로 확보했다면 허가해 줄게. 그 다음에 환기 뭐 어떤 거 하고 공사시설에 대해서 환기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허가해 줄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조건을 걸고 조건부 허가도 있느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항목에서 어떤 법령에서 뭔가 조건을 걸고 뭘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조건을 걸고 뭘 하고자 할 때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안 되는 게 없다고.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는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조건을 건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조건을 바꾸는데 조건을 바꾸지 않고 보통 낸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때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권자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군 관할구역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이 행정조직 체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이거부터 제가 얘기해서 이거를 특광특특시라고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 외운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딱 그림을 기억하시고 그게 이쪽 라인, 서열 이걸 기억하셔야 위아래 관계를 머릿속에 넣고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안어 체계가 없이 그냥 뭐냐면 특광특특시 이렇게만 외우면 그걸 못 찾아내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여기가 첫 번째 서열, 여기가 뭐죠? 두 번째 서열, 여기가 세 번째 서열. 그런데 도시군은 두 번째하고 어디? 세 번째, 여기를 도시군이라 한다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가 된다?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부분을 이제는 해줬습니다. 그럼 허가를 해줬으면 당연히 뭐 하게 돼요? 공사를 하겠죠. 그럼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다 완성을 했을 거예요. 그럼 공사 완료가 되면 항상 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준공검사.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총 6가지죠. 이 6가지를 완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겠다는 공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획대로 지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게 준공검사죠.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죠. 누구한테 받아요? 오케이, 허가권자, 행정청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개 항목 중에서 2개는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가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가 돼요? 완성된 게 없어서.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허가 대상은 맞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 2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찾아보는데, 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의 적치. 그렇죠. 물건을 적치했다는 것은 뭔가를 완성하고 행위를 한 게 아니죠. 무슨 뭐 레고를 쌓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이렇게 쌓는데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봐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건의 적치라고 하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토지 분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 한 판을 시켰다고. 여러분이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한 판이 왔어요. 근데 한 판을 자르지 않고 온 거나 한 판을 뭐죠?
분할해서 온 거나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이 똑같다고. 줄어든다든지 늘어났다든지 그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물건의 적치하고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체계도에는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를 만약에 허가 대상으로 지었다. 그러면 완공하고 난 뒤에는 준공검사 행정청인 허가권자한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근데 저 두 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기초서 214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6번 준공검사라고 해서 아마 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중 중간중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같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체계만 찾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용들은 지금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중간중간 부분은 1월달 가서 다 책에서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14페이지 준공검사 보면 건축물의 건축 허가받아야 되고 준공검사 받아야 되고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이 네 가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할구역 장인 허가권자한테 뭐 받아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아까 두 개밖에 없다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다만 무슨 법에서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아,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사용 승인이 나왔어요.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 뭐냐면 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 받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준공검사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준공검사라고 하면 되지 왜 사용 승인을 하느냐? 그러게요. 사용 승인이 곧 뭐다고요? 준공검사예요. 그런데 준공검사라고 안 하고 왜 사용 승인을 했냐면 이게 법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은 개념이지만 사업의 항목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때 행하는 부분의 이름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받아라? 준공검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짓고 난 뒤에는 뭘 받는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나중에 도시정비법 가서는 도시개발법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준공검사. 왜냐하면 국토기법에서 연계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근데 도시정비법 가면 준공검사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때는 준공검사가 아니고 또 다른 말을 써요. 이건 정비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일 때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쓰고 국토계획법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도 준공검사 말을 쓰지만 나중에 정비사업일 때는 준공검사 말고 다른 말을 쓰는 거. 왜? 이거는 정비사업이란 걸로 뭐 하려고 구별하기 위해서. 건축법일 때는 뭘 쓴다고요? 사용승인. 그럼 주택법 가서는 주택사업일 때는 또 다른 이름을 또 써요. 똑같은데 이런 게 헷갈려요. 공법이. 그냥 준공검사로 딱 통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일을 안 시켜요. 사업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게 어렵다고.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이 드냐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준공검사가 있는데 준공검사 대신에 사용 승인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그럼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행히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용 승인 부분이 건축법에는 사용 승인이라 하고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는 또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준공검사를 한다고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그 단계에서 행하는 행위가 이렇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 시험 문제는 바꿔서 안 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립권자하고 수립을 입안으로 바꿔서 낸다 안 낸다? 안 된다고요. 입안을 수립이란 말로 바꿔서 낸다 안 낸다? 안 된다니까요. 승인받는 거를 결정했다라고 관리계획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리계획에서 뭐죠? 승인받는다로 바꿔서 내요? 그렇게 안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내는데 문장의 흐름상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이해하려면 그 말이 나오니까 법령에서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시험 문제는 바꿔서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헷갈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 개념이구나.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이란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 말해서 승인이라고 얘기했다. 괜찮아요.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바꾸니까. 근데 그 흐름 단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공사를 완료했으면 준공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고? 사용 승인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 두 개 바꿔서 안 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두 개 똑같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거래요. 그럼 다시 준공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죠. 똑같은 항목인데.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공검사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땅을 가지고 허가 부분을 할 때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땅의 이름의 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 구역은 무슨 구역하고 달라요? 용도구역하고 틀려요. 용도구역을 정하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누가?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구역을 정한 거기 때문에 누가 정한 거예요?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왜 무슨 명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성장관리계획이란 거 했죠. 그 성장관리계획을 짜고 그것을 정한 게 성장관리계획 구역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용어정의 부분에 보면 나와요. 178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여기다 적을 거니까 책이 있는 분들은 그 참고로 보시면 되고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장관리계획이 뭐냐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뭐를 방지하려고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예요? 성장관리계획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난개발 방지라고 하면 우리 벌써 한번 했죠. 오케이, 지구단위 계획. 그럼 겹치죠. 법은요 겹치는 게 없어요. 법을 만들 때 겹치게는 절대 안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뭐하죠? 겹치죠. 근데 심지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1월 달부터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 정한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하는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럼 겹치는 거 아니냐? 내용은 똑같은데 이 계획을 짜는 곳과 그 계획 짠 대로 구역 정하는 곳의 위치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단위 계획도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 맞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곳은 어디냐면 개발이 되는 곳. 개발이 되는 땅에다가 난개발을 막고자 뭘 정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한 거예요. 왜? 건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그 땅은 무조건 무슨 땅이 돼야 돼요? 개발되는 땅.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개발이 되는 땅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됐나요? 다시금요. 개발이 되는 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다고. 개발되는 곳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이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그러면 개발되지 않는 땅 있잖아요. 녹간농자. 그럼 그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개발하려고 우리가 배웠던 거. 원래 이 관리 지역은 개발 못해요. 근데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곳에다가 우리 배웠던 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나 지정을 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용도지구 중에 뭐? 개발진흥지구.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곳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게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도대체 뭐냐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 빨간 거 보이나요? 이 빨간 게 어디예요? 세종시입니다. 이 빨간 부분 여기만 세종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여기만 세종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기까지 조치원 있죠. 조치원도 세종시예요. 예. 그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세종시가 여기까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세종시예요. 세종시예요. 예. 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예. 땅에 관심이 없군요. 예. 서울에서 차 한 대 대절해서 내려가서 막 땅 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땅 요새는 그 하여튼 젊은 분들도 많이 그래요. 재테크 하려고 커뮤니티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요. SNS가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이 재테크 해가지고 토지 부분 이제 구입하려고 이렇게 SNS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같이 모여가지고 차 하나 대절해가지고요. 또 가가지고 땅 보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걸 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봐야 살 수 있잖아 내가. 그러면 이제 봤으니까 그 주위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죠? 부동산 중개업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 대절해서 많이 가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세종시라고. 그런데 지금 어디가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여기 이 분홍색 보이나요? 이 분홍색이 개발된 곳이에요. 왜? 여기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과천에 있는 청사들이 종합청사들이 부서별로 원래 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다 지어져 있다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건물들도 있고 뭐 아파트도 짓고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구획 정리돼 있어 개발 여기가 지금 개발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노란색 부분을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바꿨겠죠. 원래 옛날에는 다 논밭이었잖아 이게 논밭이었고 한 만원 뭐 2만 원 뭐 이렇게 했던 땅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10몇만 원 했다가 좀 개발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 했다가 지금은 700, 800 거의 900 가까이 하죠. 평당 가격이 그렇게 돼요. 뭐 여기는 중심은 더 오르겠죠. 더 올랐겠죠.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여기를 관리지역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바꿨겠지. 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그럼 주거용지는 주거용지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다 바꿔서 여기는 개발돼 있다. 그럼 개발할 때 난개발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그래서 뭐 하죠? 그렇죠. 중간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세종시 내려가 보면 청사 부분 옆쪽에 보면 아파트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아파트들이 색깔이 비슷해요, 거의. 높이도 뭐죠? 거의 비슷해요. 한 군데서 지었나 할 정도로 색깔이 비슷해요.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색깔, 인면, 모양, 높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 거. 구획 정리도 다 돼 있고. 되게 아름답게 돼 있어요. 구획 정리도.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개발되는 곳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돼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요? 묶었다고. 자, 그런데 누구나 봤을 때 여기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한다고 개발되고 용도도 바꿨다고. 이 주의 있죠. 이 주인은 용도 바꿔서 안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꿨다고. 그럼 누가 봐도 앞으로 여기가 노란자잖아요. 여기가 노란색이지만 여기가 노란자라고 여기는 흰자라고. 그럼 노란자가 나중에 터져야 안 터져요? 당연히 터지겠지. 노란자가 계속해서 있겠어요? 뭐 잘 만들면 안 터지기도 해. 그러면 이게 개발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옆에 있는 땅도 당연히 개발돼서 땅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 땅 사요 안 사요? 사서 마음대로 건물을 해놓고 나중에 땅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하니까 건물을 해서 지 마음대로 막 개발하겠죠. 그럼 난개발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요?
묶을 명분이 없어. 왜? 여기는 개발되는 곳이 아니고 녹간농자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뭘로 안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못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나중에 오를 거고 이 연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난개발하면 이거 또 다시금 허물고 하기에 너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 앞으로 여기는 성장할 거야. 그럼 성장하면 관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개발되는 이 주위를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새롭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땅의 이름은 이 땅의 용도는 녹관농자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도 안 한 거야. 안 한 상태에서 땅의 상태가 개발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곳에 앞으로 성장이 될 걸 뭘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구획을 해놓는 거라고. 구역을. 그걸 뭐라 불러요?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그러고 그 땅을 뭐라 불러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개발이 돼 있는 상태죠. 장구면은 특히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묻기 전에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완전 안 개발돼 있는 상태예요. 이쪽은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됐고 뭐 이쪽은 또 많이 또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됐나요? 이게 바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이게 됐죠? 자,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누가 허가권자가 여기다가 이쪽으로 개발하려고 들어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고 당연히. 이쪽으로 개발하려고 들어온 자는 이제 이름을 걸어서 여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그렇구나. 알고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런데도 건물 짓겠느냐? 짓겠다 하면 그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이 노른자. 여기는 개발됐어, 안 됐어요? 여기는 개발이 꽉 차 있다고. 개발이 꽉 차 있지만 먹을 것이 많은 곳에 또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 개발에 들어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하도 많고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되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또 들어오니까 야, 이거 막기도 그렇고. 왜냐면 허가 기준이 맞잖아, 지금. 허가 기준이 맞으니까 어떻게 뭐도 못해요? 뭐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 보면 돌았을 때 어떻든 기반시설 부족하니까 기반시설을 또 설치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건물을 뽀개야 되는데 뽀갤 수도 없어요. 그럼 새롭게 들어오는 허가를 받는 자한테 규제를 조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개발이 꽉 차 있어서 밀실한 정도가 높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다 해서 뭐라고 정한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는 곤란하다. 왜? 옆에 건물을 뽀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옆으로 짓는 비율이 뭐예요? 건폐율. 위로 짓는 비율. 용적률을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뭐라 불러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한 자는 용적률이 한 50%로 제한돼 있어요. 반. 원래 짓고자 한 곳에 50%로 제한돼 있다고. 그럼 내가 원래는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몇 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5층까지밖에. 그거 감안하고 지을 거면 지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전동면 있죠? 그나마 지금 다른 쪽은 개발을 하고자 무슨 산업단지 쭉 들어가가지고 지금 땅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나마 지금 개발이 안 된 곳이 어디냐면 여기 전동면이에요. 다른 데는 평당가가 높은데 여기는 그나마 평당가가 좀 낮은 편이에요. 한 100에서 200 정도? 그 정도.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 옛날 비하면 10몇만 원 할 때 보면 비싼 거죠. 근데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고. 그럼 다른 데가 거의 한 7, 800 정도 하게 되고 여기가 한 100에서 200 정도 한 300 정도 사이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한 몇 배 정도 오를 거라는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개발하겠다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국가에서 또 이 세종시에서 여기가 어디 하고 있어요? 세종시. 그럼 세종시는 도시라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 도시군 관할구역장은 누구예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걸 정할 때 여기가 원래는 묶여있는 땅이었다고. 개발이 안 되도록. 그런데 여기를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를 풀어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땅도 구입하고 개발하려고 한다고. 그때 개발하려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해 줄게. 대신에 여기 들어올 때는 그 기반시설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설 이용하는 부담금 내라고. 계속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 허가받을 때만. 무슨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개발이 안 된 땅일 때 새롭게 개발을 진행되는 곳에는 뭐라고 이름을 정하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이름 정하면 이곳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디에서? 외지역.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지만 그 도시 내에서도 개발이 된 곳이 있고 개발이 안 된 곳이 있고 앞으로 성장할 곳이 되는 곳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정한 구역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구역 정할 때 도시군 관리기획을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아니라고. 그렇게 정하려면 이거 목정이에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허가권자가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물론 심의 같은 거는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심의는 봐야죠, 당연히. 심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권이 기입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 중에 하나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 차이점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보세요. 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성격이 어때요? 정반대. 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땅이 개발된 곳이 안 된 곳이에요. 개발된 곳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될 곳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데 만약에 이 두 개를 같은 지역, 여기 이 전동면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중복해서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이 두 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개념을 아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공법을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아는 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는데 이걸 누가 지정한다고요? 허가권자가. 그렇죠? 허가권자가. 그런데 이거 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아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정하는 그런 구역, 용도구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할 때 답이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해가 되죠? 우리 나왔을 때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같은 구역인데 왜 안 되지? 이건 용도구역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22에 25, 26회 나왔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어때요? 토속의 채취. 개발행위 허가 대상 맞죠?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쳤대요. 완공했대요.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준공사 대상 맞잖아요. 받아야 된다. 맞네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2번은요. 건축물을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했대요.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뭘 받았대요? 사용 승인을 이미 받았대요. 그러면 준공검사 또 받아야 돼요? 아니요.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3번 보세요. 틀려요? 자, 뭐예요? 토지 분할이죠.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가 돼요. 두 가지, 물건에 적치하고 토지 분할.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답은 3번.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배우고 그게 문제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그걸 이제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 기출 문제예요, 지금. 왜냐면 기출 문제로 연습을 조금씩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1편 전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1편의 마지막인 체계도 8번이었죠. 8번 부분 개발행위 허가, 사적 개발행위 허가 절차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2편 도시개발법 들어가도록 할게요.